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0월 7일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호입니다. 내일이 절기상 한로라고 하는데요. 그런 만큼 좀 하루가 다르게 날이 쌀쌀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원주 지역의 아침 기온이 13도고요. 또 한낮에도 18도에 머물면서 종일 예년보다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또 전국 곳곳에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 내일은 반짝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만은 한글날 또 연휴죠. 한글날인 일요일엔 전국에 또 월요일엔 이 중부지방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이 취재 기자 연결해서요. 도내 정치 이슈 점검하도록 하겠고요. 또 원주시가 10월 한 달을 문학의 달로 지정했습니다. 다양한 행사도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 6일 개막식을 열었고요. 또 포럼, 전시 등의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예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준비했습니다. 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죠. 백건우 연주자와 함께하는 원주시립교향악단의 연주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좀 그 내용도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죠. 10월 7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청 신청사 부지 선정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는 제2차 강원도 신청사 건립 부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달 중에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신축 도청사를 춘천에 두기로 한 도가 이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기로 한 것은 여러 후보지에 대한 선호도 조사가 아닌 이 신청사 선정의 기준이나 컨셉, 방향성 등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3차 회의에선 여론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후보지의 평가 기준을 확정하고 이 도와 춘천시에서 발굴한 후보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그 위상에 걸맞는 향토은행인 강원도은행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향토은행이 없는 곳은 수도권을 제외하고 강원도와 충청권 단 두 곳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충청권의 지방은행 설립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현재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어 강원도 차원의 대응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도내 정치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 정치부 이하늘 기자 연결하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4일 밤이군요. 강릉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군이 쏘아 올렸던 미사일이 군 부대 내로 떨어지는 낙탄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제 국회 국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강릉 낙탄 사고가 또 쟁점이 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여야가 현무 미사일 낙탄 사고에 대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국정감사에서 이슈를 부상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의 사격장 이전 문제를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고 있고, 또 야당은 사고 후에 군의 대응을 도마 위에 올려서 은폐 가능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어제인데요.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강릉 연고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국회의원은 우리 국민 머리 위에 현무 미사일이 떨어진 것이라며 그보다 더 나쁜 것은 늑장 대응과 축소를 하고 은폐를 하려는 것이었다며 규탄을 했습니다. 이어서 낙탄이 됐으면 폭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후속 사격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사격을 진행하면서 강릉 시민들은 전쟁이 난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사고 직후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도 비판했는데요. 김병주 의원은 현무 미사일 낙탄 사고가 났는데 왜 바로 강릉시나 주변에 알리지 않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고, 이와 관련해서 김승겸 합참의장은 심야 시간이었었고 좀 더 적극적으로 조치를 했었어야 했다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군의 실책인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이것이 또 전 정권 또 현 정권 간의 좀 책임론이 또 정치권에서는 이 논쟁이 되고 있군요. 좀 일단은 이 사격장 이전 이것이 여당이 공격하는 포인트 같군요. 네, 맞습니다. 여당에서는 한미의 미사일 발사가 고성 마차진 대공사격장 폐지로 인해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강릉에서 이뤄졌다는 점에 화력을 집중했는데요.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마차진이라는 안전한 사격장이 있었는데 왜 인구 밀집 지구로 옮겼냐면서 9.19 남북 합의 자체가 군사적으로 우리 발목을 묶는 것이지만 그래도 마차진 사격장을 운영할 수 있었다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초의 강릉 사격은 문재인 정부 때 시작을 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강릉에서 처음 쐈다는 것도 잘못됐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결국에는 사고의 원인을 문재인 정부가 고성의 사격장을 없애고 강릉으로 이전한 것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또 이어서 오후에 속개된 국감에서는 한미일 동해상 미사일 훈련이 또다시 문제가 됐습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동해안에서 한미일 미사일 훈련이 웬 말이냐며 일본은 아직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자위대가 동해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도 모르게 한미일 동맹으로 끌려가는 것이라고도 비판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미사일을 쏜 것은 북한이고 1도 10도를 넘어갔는데 단순히 한미일 동맹이 문제가 아니라 동해상에서 우리의 적, 일본의 적, 미국의 적이 되는 북한에 대해서 공조하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것이냐 이렇게 맞서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최소한 국방 문제만큼은 좀 논란이 없어야 되는데 이 부분마저도 좀 혼란스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좀 강릉시 이 지자체 차원에서도 좀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군요. 네, 강릉시도 군과 재발 방지 대책을 협의하는 등 시 차원의 대응책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어제 시청 대회실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가진 김홍귤 강릉시장은 미사일 낙탄 사고와 관련한 강릉시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실전이 아니고 훈련이라면 적어도 관련 기관 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또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우리 강릉 시민을 우리가 보호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보 공유가 있었어야 했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아쉬웠다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많은 시민들이 밤새 불안해하는 상황이 있었던 만큼 추후 이 같은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한편 앞서서 그 국감 자리에서 김승겸 합참의장은 업무 보고에 앞서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미 미사일 대응 사격 간에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과 언론에 설명하지 못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머리를 거듭 숙이기도 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늘 강릉을 직접 방문하게 되는데요. 김병주 국회의원과 김영배 의원, 송옥주 의원 그리고 김우영 강원도당 위원장도 함께 참석하게 됩니다. 현무 미사일 낙탄 사고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해서 방문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후에 점검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죠. 아무래도 또 영동 지역에서는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입니다. 설악산 5세 케이블카. 다 온 것 같은데 또 더 가야 되고 다 온 것 같은데 또 더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 뭐 몇 년째 반복되고 있는데 이번에 그 상부 정류장이죠. 그러니까 도착 지점이 이제 변경된다고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그 환경 이슈와 좀 관련되어서 이런 또 변경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결론 내린 것 같은데 좀 어떤 그 배경인 겁니까? 네, 일단 강원도에 따르면 강원도와 양양군 원주지방환경청이 지난 6월 5차례 실무 협의를 열었는데요. 도착 지점의 위치 이동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현재 계획상 5세 케이블카의 도착 지점은 설악산 끝청봉 하단 해발 1,480m이고요. 또 대청봉가는 1.4km가량 떨어진 곳인데요. 그러나 이곳은 사냥이 살기에 상위 1% 수준의 적합성을 보였고 보존 가치가 높은 아구산 식생대 그리고 식생보전 1등급인 분비나무 등의 수종과 국화 방망이 등 희귀식물이 분포하고 있다는 것이 환경부와 환경단체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강원도와 양양군 원주지방환경청은 사업 속도를 높여 나가기 위해서 생태가 민감한 지역인 현재 도착 지점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아래인 하단 지점으로 조정해서 환경 이슈를 피해가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현재 계획된 노선상의 도착 지점이 한마디로 생태 민감 지역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낫지만 약간 하단 지역으로 이동을 하자라고
합의를 봤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노선은 지금 그대로 유지되고 도착 지점 상부 정류장 위치만 좀 바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현재 결정된 16개 노선의 경우 수차례 검증과 정밀 검토 끝에 확정된 노선이어서 변경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노선은 그대로 유지한 채 도착 지점만 산 아래로 내리기로 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양양군이 도착 지점의 대체 부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를 또 설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도착 지점을 조정할 시 오색에서부터 끝천까지 3.5km인 노선은 다소 조금 짧아질 수밖에 없고요. 또 편도 15분 11초 가량으로 예상되고 있는 탑승 시간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그 도착 지점의 조정도 위법의 소지가 있다라고 일부 정치권에서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건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네, 일단 정의당에서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은 지난 4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부 정류장 위치 이동에 따른 이용 계획 재수립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계획을 변경한 것인데 이렇게 사업을 계획하고 또 변경할 시에는 사업자는 환경부에 사업 계획서와 또 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 영향의 조사, 예측, 평가 결과를 제출을 해야 한다면서 환경부는 변경 사업과 관련된 어떤 자료도 양양군으로부터 제출받지 않고 확약을 해줬다. 입지 변경의 타당성을 확인하지 않고 상부 정류장의 위치 이동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은주 의원의 주장은 하단으로 이 상부 정류장을 내릴 경우에도 환경 영향과 관련된 부분들을 평가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 다시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강원도 관계자는 환경청과의 협의를 통해서 도착 지점 위치 조정이라는 절충안을 찾은 것이라면서 산 아래로 30m에서 50m가량 내려와서 대체 부지를 찾을 계획인데 이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정의당에서는 이 사업, 이 환경 문제에 좀 더 비중을 두면서 예전부터 계속해서 부정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환경부와 지자체 또 강원도가 합의를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사업 변경에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은 이 정의당의 입장대로라면 원점에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라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 부분 좀 논란이 여전히 있겠습니다만은 향후 또 사업 일정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 정치부의 이하나 기자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시가 10월을 문학의 달로 선정했습니다. 어제는 또 문학의 달 개막식도 있었고요. 또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 진행한다고 하는데 오늘 그 내용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추인의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가 10월을 문학의 달로 선정했는데 이게 좀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될까요? 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인데요. 원주는 10월을 문학의 달로 지정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0월을 문학의 달로 정하고 행사를 진행하는 건 원주가 처음인데요. 원주는 올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독서 행사인 독서대전의 개최지였죠. 이 독서대전을 진행하면서 원주를 책의 도시로 선포했습니다. 책의 도시 원주는 유네스코가 선정한 유네스코 문학 창의 도시이자 또 그림책 도시로 선정된 만큼 독서와 관련이 깊은데요. 10월 문학의 달 행사를 통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책을 통해 소통하고 또 독서의 힘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건데 어제가 개막식이었다고요?
네, 지난해가 처음 문학의 달 행사를 개최했는데요. 작년에는 거리두기로 모든 프로그램이 온라인으로 진행돼서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책의 도시라는 타이틀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는데요. 어제 토지문화관에서 개막식을 가졌습니다. 이 개막식에는 유네스코 사무위원회 사무총장의 특별 강연과 또 국제 포럼이 진행됐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오원집 운영위원장에게 듣겠습니다. 문학의 달은 해가 거듭하면서 이제 프로그램도 다양해지고 참여하는 시민들도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쌓여나가면 매년 10월이면 전국의 문학에 관심 있는 사람 또 뭐 작가 이런 사람들이 원주로 찾아온 그런 문학의 달이 되어질 거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 그렇게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문학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는가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작가와 같이 문학여행을 하면서 뭔가 새로움이 다가오면 그건 문학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경험을 해보시길 바라고 우리 원주는 민간운동으로 시작해서 18년 동안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을 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 문학창의도시 시민이자 책의 도시 시민이자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을 하는 도시의 시민으로서의 자긍심 갖고 한번 책원을 읽어봤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어제 개막식이 있었고 한 달 동안 좀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네, 한 달 동안 15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요. 시민들의 집단 창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쓰는 질문의 시라는 이름인데요. 시민 한 명 한 명이 쓴 두세 줄의 글을 이어서 릴레이 형식으로 합쳐 한 작품으로 완성해내는 겁니다. 두세 줄의 문장을 쓸 때 질문으로 끝내서 다음 사람이 쓰는 글과 이어지도록 하는 건데요. 지난해에 진행된 집단 창작 프로그램의 반응이 좋아서 올해도 진행합니다. 또 시립도서관에서는 전시가 진행됩니다. 시민들이 책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은 문장이나 위로받은 문장을 판넬로 전시 중인데요. 다른 시민들은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 또 어떤 문장을 만나서 울림을 느꼈는지 둘러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작가와 함께 문학의 배경이 된 원주의 장소를 돌아보는 문학 여행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책을 혼자 읽는 것도 좋지만 읽고 나서 사람들과 생각을 공유하는 경험을 통해서 더 생각을 확장할 수 있는데요. 원주에서 독서와 관련된 다양한 기반이 마련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그 혜택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어제 개막식에서는 문학이 우리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관한 국제 포럼이 함께 진행됐는데요. 현장에 참석한 시민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문학의 달 행사로 이렇게 포럼을 한 거잖아요. 근데 내용이 좀 지속 가능과 이렇게 또 문학의 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학인으로서 굉장히 이런 행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문학의 발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좀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만 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도 적극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정치를 하시는 분들도 이런 것들에 좀 문학의 귀를 기울여서 문학을 하는 도시는 원래 이렇게 사회가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이 더 지금보다 더 만연한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행사가 뭐 우리 주변에서 다채롭게 다양하게 또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 문학의 달을 위해서 준비한 시간이 길었던 만큼 다양한 행사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동네 책방 프로그램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원주 곳곳에 있는 동네 책방에서 유명 작가와 함께 작가가 쓴 책과 또 중요한 사회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북토크 프로그램인데요. 기후변화와 전쟁, 인권을 비롯해서 다양한 사회 주제에 대해서 작가를 만나서 자유롭게 얘기해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10명의 유명 작가와 또 지역 작가가 각자 다른 주제로 다른 공간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관심 있는 주제를 골라서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일정과 장소는 원주 문학창의도시 SN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취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원주에서는요, 가을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음악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또 한국을 대표하는 피아니스트 중에 한 명이죠. 백건의 연주자가요, 원주 시립교향악단과 함께 12일 협연을 연다고 하는데
오늘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주영 원주 시립교향악단 상임 지휘자 연결하도록 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12일 다음 주 수요일이군요. 맞습니다. 네, 원주 시립교향악단이 백건우 피아니스트와 이제 협연을 준비하고 있는데 뭐 연습은 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그저께부터 이제 연습 시작했고요. 네. 예, 잠시 후 또 10시부터 또 연습 들어가게 됩니다. 아직 이제 막바지 아주 이제 연습을 아주 매진하고 계신데 좀 공연 소개부터 해주시죠. 예. 이번 공연은 일단은 이제 베이토벤 교향곡 9개 이제 전곡 시리즈 중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교향곡 3번 영웅과 또 이제 솔리스트로는 이제 피아니스트 백건우 선생님과 함께 모차르트의 23번 피아노 협주곡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연주의 타이틀을 이제 교향곡의 영웅, 또 건반 위의 영웅이라는 주제로 이번 연주 제목을 영웅이라고 이제 정해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 원주 시향과는 백건우 연주자 이 협연이 전에 있었습니까? 원주에서 협연으로는 이제 처음이시고요. 예. 아마 2016년도에 이제 오셔서 독주회를 이제 개최를 하신 적이 있죠. 예. 네, 교향단하고는 이제 처음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만큼 더욱더 기대가 될 것 같은데 네. 이런 말이지 뭐 고수는 고수를 알아본다라고 하는데 연습을 이제 일단 호흡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어떠십니까 서로가? 예. 이제 보통은 이제 오케스트라와 이제 솔리스트가 이제 오케스트라 이제 반주의 개념으로서 이제 많이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백건우 선생님과의 작업은 철저하게 오케스트라와 솔리스트의 대화로서 서로의 이제 다른 음색을 갖고 이제 주고받는 대화로서 이제 이어나가기 때문에 네.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점을 또 저희가 또 향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만큼 기대가 많이 되는데 네. 이미 다 매진이 되었다고요? 맞습니다. 매진이 오픈과 동시에. 예. 예. 그래서 이 매진이 저희로서는 굉장히 벌써 저희들에게 많은 관심을 주셔서 예. 너무나 이제 감사하고요. 하지만 이제 그 백건우 선생님 오시기 전에도 저희 원주시향은 항상 매번 연주 때마다 이제 고정 관객이 굉장히 많은 단체이고 네. 또 이제 원주 시민분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또 음악 애호가들이 전국 각지에서 찾아주세요. 그래서 이런 이유들에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아무래도 이제 저희 교향악단이 이제 탄탄한 실력 기반으로 또 고도의 예술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한 저희 60명에 달하는 구성원 한 분 한 분 모두가 검증받은 이제 훌륭한 솔리스트이자 음악가들이에요. 네. 벌써 예를 들자면 올해 들어 벌써 수석단원 두 분이 각각 이화여대와 상명대 교수님으로도 임명이 되시고 네. 또 이러한 체력들로 인해서 또 저희들이 응집력 있는 무대를 관객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어떠한 기본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휘자님께서 시향의 상임 지휘자로 취임하신 게 언제죠? 네, 올해 1월 1일부로 취임했고요. 예. 10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1일. 그래도 올해는 좀 나아졌군요. 사실 지난 2, 3년 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맞습니다. 정말 연주회도 제대로 못하고요. 좀 많은 분들이 맞습니다. 연주도 못하고 연주회 이제 보지도 못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그때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을 터입니다만은 요즘 이제 분위기 어떻습니까? 물론 지난 어려웠던 시절에도 저희가 뭐 이제 관객 이제 입장 수를 제한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이미 꾸준하게 이제 객석이 또 찼었고요. 네. 저희는 참 노력하는 게 이 교향악단이 저희 시를 대표하는 어떠한 마스코트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한 도시의 그 문화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예술 분야는 참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중에서도 그 도시를 대표할 수 있는 그 얼굴이 바로 이제 교향악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이유는 뭐 이제 원주 시민들의 이제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이제 시민 모두의 것으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고요. 저희들이 또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이제는 음악 회장으로 찾아오시는 이제 시민들에게 양질의 음악을 들려드리는 것도 당연하지만 네. 무엇보다 이제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찾아가서 갖춰진 무대가 아닌 곳에서라도
시민들에게 찾아가서 음악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다음 주 수요일 연주회는 이미 매진이 되었습니다. 좀 아쉬워하는 분들 많이 계시겠고 미리 지금 연주회 일정을 좀 챙겨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향후에 그 공연 계획은 어떻게 잡혀져 있습니까? 예, 일단은 11월 23일에는 이제 또 러시아의 쇼스타코비치의 가장 유명한 교향곡인 교향곡 5번이 연주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12월 22일입니다. 이때는 이제 베토벤 교향곡 전곡 시리즈 세 번째 베토벤의 이제 9번 합창 교향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합창 교향곡이 이번에 의미가 좀 큰 것이 원주 시향에서 이제 전곡과 전악장으로 연주하는 건 이제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당장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열릴 정기 연주회는 이제 백건호 선생님이 오셔서 이제 모차르트 이제 23번 피아노 주곡입니다. 이게 모차르트의 27개의 피아노 주곡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또 아주 서정적이고 감미로운 작품이에요. 그래서 요즘처럼 이제 찬바람이 부는 이제 가을밤에 더없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도 좀 미리 예매 좀 어떻게 빨리 선착순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연 성황리에 잘 마무리하시고요.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원주 시립교향악단의 정주영 상임 지휘자였고요. 자, 10월 7일 금요일에 함께했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